이번 분석에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기업은 바로 차맹 메디컬, 티커는 MCTA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첫날부터 주가가 무려 75%나 뛰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홍콩 기반의 웰리스 기업인데 좀 독특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통 중의약 TCM이라고 하죠. 그걸 현대 기술이랑 결합했다는 점,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 본질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 시장 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하고 위험 요인까지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자세히 짚어보시죠. 좋아요. 그럼 차밍 메디컬, 이게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2016년에 설립됐다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홍콩에서 뷰티랩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웰리스 센터 4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뷰티랩이요. 근데 그냥 뭐 피부 관리나 마사지 이런 곳과는 좀 다르다고요? 그렇죠. 핵심은 바로 전통 중의약, TCM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미용뿐만 아니라 건강, 특히 산후조리 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자궁 온열요법이라든지 골반 해독요법, 아니면 숙등 같은 거요. 전통적인 방식들이죠.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산전 마사지나 인도네시아식 전통 복부 바인딩 같은 것도 제공하고요. 주로 여성분들 월경 불순이나 호르몬 불균형, 또 출산 후 회복 같은 문제 해결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성 건강에 상장이 특화되어 있네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이 회사가 단순히 센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런가요? 사업 모델이 더 있다고요? 네. 자체적으로 TCM 원리를 적용한 제품들도 개발해서 팔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궁 관리할 때 쓰는 패치라든가 프로바이오틱 성분이 들어간 여성 세정제 같은 것들이요. 제품 개발까지 직접 하는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뷰티 살롱이나 마사지 센터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TCM 기반의 기술이나 식이요법 같은 걸 교육해주는 컨설팅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사업 영역을 꽤 넓히고 있는 거죠. 컨설팅까지요? 생각보다 사업 범위가 넓네요. 네. 최근에는 보니까 남성 고객들을 위한 TCM 기반 헤어케어 서비스도 출시했더라고요. 고객층을 좀 다변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많네요. 특히 제가 주목했던 건 그 수천 년 역사의 전통 중의학을 현대인의 니즈에 맞게 좀 재해석하고 또 현대 기술을 접목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차밍 메디컬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료에 보니까 바늘 ափ는 매선요법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보통 매선요법 하면 침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건 바늘 없이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고안된 거예요. 아무래도 침 맞는 걸 좀 무서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확실히 접근성이 좋아지겠어요. 또 뭐 TCM 2 플러스 안구 관리 요법 이런 것도 있던데. 네, 그것도 눈 주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TCM 원리를 활용한 건데 아마 현대적인 기기나 방식을 접목했을 겁니다. 이렇게 전통 의학의 효과는 살리면서도 현대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 편의성이나 수용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의학의 문턱을 낮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점이 서양 의학이 주류인 기존 헬스케어 시장에서 차밍 메디컬만의 독자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라는 거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독특한 포지셔닝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좀 들여다볼까요? 아까 성장세가 좋다고 하셨는데 네, 숫자를 좀 보죠. 2025년 3월 31일에 마감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보면요. 매출이 620만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620만 달러요? 네, 그리고 순이익은 12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매출 대비 수익률이 꽤 괜찮은데요. 그렇죠.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은 전년 대비 성장률입니다.
매출은 한 3.43% 정도 증가했는데 순이익은 무려 54.16%나 늘었어요. 와, 수윤이익 증가율이 54%요? 엄청나네요. 수익성 개선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군요. 네, 매출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다는 건 사업의 효율성이나 수익 구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견조한 성장세에 높은 수익성까지. 일단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 상장을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자금 조달도 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10월 21일에 상장을 했죠. 주당 4달러에 A급 보통주 160만 주를 공모해서 총 64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64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80억 원 정도 될까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자금은 그럼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나요? 회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크게 4가지 용도로 쓸 계획이에요. 첫째는 지리적 확장,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으로 사업을 넓히는 거고요. 아, 홍콩 외에 다른 지역 진출 같은 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는 전략적 투자, 세 번째는 연구개발, R&D, 그리고 마지막은 운전자본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리적 확장, 전략적 투자, R&D, 운전자본. 전반적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아마 홍콩 내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좀 더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본토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시아 국가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IPO 자금이 성장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차밍 메디컬을 둘러싼 시장 환경은 어떤지 분석해 볼까요? 먼저 거시적인 환경 요인부터 짚어보죠. 패스트 분석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네, 패스트 분석으로 보면요. 우선 정치적 폴리티컬 요인으로는 홍콩이나 중국 정부가 중의역 산업을 좀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아, 정부 지원이 있군요. 네, 그리고 전통 의학을 좀 더 과학화하고 세계적으로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관련 규제 환경도 점차 정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죠. 경제적 요인은 어떤가요? 홍콩 시장이 주력이니까요. 홍콩은 아시다시피 1인당 국민소득이 꽤 높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건강이나 웰니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이게 시장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건강이나 미용에 대한 관심도 커지니까요. 사회 문화적 소셜 컬처럴 측면에서는요?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우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젊은 층에서도 건강한 삶, 웰빙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어요. 네, 요즘 정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려는 예방의학이나 서양의학 외에 대안을 찾는 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TCM이 여기에 딱 부합하는 면이 있죠. 아, 그렇겠네요. 특히 자연 친화적이고 몸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요즘 트렌드하고도 잘 맞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런 전체론적인 홀리스틱 접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차밍 메디칼에게 분명 유리한 환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TCM이랑 기술이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AI 같은 걸 활용해서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처방이나 관리법을 추천해주는 스마트 진단 시스템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오, TCM에도 AI를 접목한다고요. 네, 이런 기술 발전을 TCM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서비스 효율성을 개선해서 산업 전체를 좀 더 현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차맹 메디컬 역시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통합할지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앞서 말한 비침습적 시술 기기 개발 같은 것도 기술적 요인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거시환딩환 견변적으로 우호적인 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산업 내부의 경쟁 환경을 마이클 포터의 오포스 모델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런 것들이요. 네, 좋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자의 위협부터 보면요. 아주 큰 규모의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딱 들어오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초기 투자 비용도 좀 들고 무엇보다 브랜드 인지도를 쌓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협 수준은 보통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대규모 진입은 어렵지만 소규모로는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렇죠. 작은 웰니스 센터나 클리닉 같은 형태를 진입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그럼 공급자의 교섭력은 어떤가요? TCM이면 약재 같은 게 중요할 텐데요. 네, 맞아요. 품질 좋은 약재나 또 숙련된 TCM 전문가 같은 핵심 공급자들의 힘은 비교적 셀 수 있습니다. 좋은 약재 구하기가 어렵거나 실력 있는 전문가 모시기 힘들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차밍 메디컬 같은 경우는 GMP나 ISO 9001 인증을 받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확보하고 관리하는데 꽤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군요. 반대로 공급자의 교섭력, 그니까 소비자들의 힘은 어떨까요? 웰리스 서비스라는 게 워낙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홍콩 내에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서 구매자 교섭력은 다소 높은 편이라고 봐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고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밍 메디컬 입장에서는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고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이 중요해지는 거죠. 네,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대체제의 위협은요? TCM 말고 다른 선택지요? 당연히 존재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 서양 의학에 기반한 피부과 시술이나 에스테틱 서비스들이 있을 거고요. 또 요가나 명상, 아로마 테라피 같은 다른 형태의 대체 요법들도 경쟁 상대, 즉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기존 경쟁자들과의 경쟁 강도는 어떤가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홍콩의 웰리스 및 TCM 시장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업체들이 아주 많이 난립해서 경쟁하는 구조라는 거죠. 아, 절대 강자가 없는 그런 시장이군요. 네. 이런 상황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역으로 보면 차밍 메디컬처럼 뭔가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와 독특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들과 확실히 다른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경쟁은 치열하지만 차별화가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차밍 메디컬의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 요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스워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점, 스트렝스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강점으로는 역시 가장 먼저 전통중의학, TCM과 현대 기술을 융합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뽑아야겠죠. 이게 가장 큰 경쟁력이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여성 건강, 특히 산후조리라는 명확한 타겟 고객층과 그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점, 또 앞서 확인했듯이 견조한 매출 성장과 특히 높은 순이익률을 보여주는 재무적 안정성도 강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은 물론이고 기업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강점은 확실히 뚜렷해 보이네요. 그럼 반대로 약점, 위크니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점으로는 아직까지는 사업 지역이 홍콩이라는 비교적 제한된 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점, 즉 지역적 의존도가 높다는 걸 들 수 있겠고요. 그렇죠. 홍콩 시장 규모에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기업 규모 자체가 아직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점이나 리스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아, 상장 초기 주식의 변동성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전통 중의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가진 한계랄까요? 과학적인 효과 입증이나 표준화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는 극복해야 할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외부 요인으로 넘어가서 기회, opportunities 요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기회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기회는 역시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는 거겠죠. 이걸 바탕으로 홍콩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하고 나아가서는 중국 본토와 같이 훨씬 큰 새로운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큰 기회 요인입니다. 네, 중국 본토 시장은 정말 매력적이겠네요. 그렇죠. 또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 자체도 큰 기회고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품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거나 컨설팅 서비스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 확장의 기회도 있군요. 네, 비대면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위험 요인으로는 앞서 5 Forces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웰니스 시장 자체의 치열한 경쟁 환경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날 수 있고 기존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도 심화될 수 있죠. 네, 경쟁 심화는 계속 안고 가야 할 문제겠네요. 그리고 전통의학이나 대체의학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갑자기 강화되거나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체의료 서비스나 기술이 등장해서 현재의 TCM 기반 서비스의 매력도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군요. 경쟁, 규제 변화, 새로운 대체제 등장 이런 부분들이 주요 위험 요인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채밍 메디컬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분석해 봤는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 기업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볼 때 차밍 메디컬 MCTA는 전통중의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자산을 현대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아주 성공적으로 전환시킨 잠재력이 꽤 높은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독특한 사업 모델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 상장이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하면서 자금과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현재 주력 시장인 홍콩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서는 중국 본토와 같은 더 큰 시장으로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장 스토리가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바로 투자 관점에서의 고려사항인데요. 아,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뭘까요? 우선 상장 초기 기업이라는 점, 이건 필연적으로 높은 주가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단기적인 급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홍콩이라는 지역이 가진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나 홍콩 내부의 정치, 경제 상황 변화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네, 홍콩 리스크는 항상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경쟁 심화 가능성입니다. 차밍 메디컬이 지금은 독특한 위치에 있지만 경쟁사들이 유사한 모델을 따라하거나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밍 메디컬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결국은 지속적인 혁신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연구개발, R&D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차별성을 유지해야 하고요. 또 신규 시장, 특히 중국 본토 같은 큰 시장으로 진출할 때 매우 신중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효과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계속해서 넓혀나가야겠죠. 이 세 가지 과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장기 성장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지속적인 혁신, 성공적인 시장 확장, 그리고 효과적인 마케팅,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채밍 메디컬은 전통의학의 현대적 가치를 잘 보여주면서 헬스케어 시장의 새로운 틈새를 성공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장 초기의 높은 관심과 주가 상승세에 무작정 편승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가진 본원적인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 전략, 그리고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거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빅데이터나 AI 기술 발전과 맞물려서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채밍 메디컬이 지금 가진 그 전통 중의학적인 진단 방식이나 접근법을 개인의 구체적인 건강 데이터, 예를 들어 유전자 정보라든지 생활 습관 데이터 같은 것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고도화된 맞춤형 웰니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미래의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이 기업을 이해하는 데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전통의학의 지혜와 현대 데이터 과학의 만남이라 그 시너지가 어떻게 발현될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겠습니다. 오늘 채밍 메디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